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처음 청소년 지도사가 되시는 분들에게 요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인성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문서 작성 능력은 필수예요. 세 번째가 법이나 규정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성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용 말고 진짜 인성이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모 및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다음 사용 용어의 적절성, 자질 및 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 물론 청소년 지도사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준비를 하고 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을 상대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그런 예의, 품행, 성실성을 조금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배려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또한 인성에서 나오는 건데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배려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 동료, 후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나 아니면 친구들과 평소에 대화의 능력, 소통의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직장 생활에서 이걸 만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소통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기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뒷담화인데요. 이 뒷담화의 능력은 직장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배려의 마음처럼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서 남을 욕을 했을 때 그 욕의 화살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욕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뒷마무리도 깔끔하게. 자, 이건 뭐냐면 혹시나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개인의 일신의 문제에 의해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직을 하게 될 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조용하게 하고 실제 내 후임자가 와서 일을 할 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여 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모두 가져가거나 다 삭제해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 사직을 한 사람의 개인이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고려하시고요. 항상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필수예요.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영상 편집 등이 있는데요. 먼저 아래 한글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하시길 권장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서류 면접에 서류를 낼 때 나는 아래 한글을 활용할 줄 압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서 작성의 대부분이 아래 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한글로 전단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문서 작성의 속도, 그러니까 타자 실력이죠. 향상이 필수입니다. 저도 제가 워드 치는 게 한 600타 이상이 될 때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엑셀 능력입니다. 이것 또한 자격 취득을 권장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 예산을 정리하는데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작성을 하거나 수기로 계산을 하게 될 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엑셀에서 활용을 할 때는 정확하게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니까 엑셀 활용은 반드시 필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산회계 자격 취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재단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 내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회계 정도는 취득을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이것도 자격증 취득을 권장드리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때 가장 쉽게
쉽게 활용되는 도구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다니면서 발표를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단순히 발표하는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멋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온라인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간단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포토샵 등 그림 편집 능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직접 이제 등록을 하다가 홍보 전단지를 넣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지 못하면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직접 홍보 전단지를 포토샵을 통해서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를 할 때 SNS에 직접 안내문을 올리거나 그래야 하는데, 이것을 물론 워드나 한글로 작성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림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편집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연말 연시 사업 보고 시에 사업 내용을 집약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순하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림 파일로 만드는 그런 걸 한 단계 넘어서서 프로그램이나 사업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제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접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검색할 때요,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누가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담을 요청을 할 때도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답변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답변을 줄 때 제가 그냥 말로만 해주면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지만,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이것을 유튜브로서 업로드해 놓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혹시 궁금한 제3자도 그 내용을 보고 궁금한 내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개인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PR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청소년 유튜버 양성 과정이나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튜버가 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이나 규정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청소년의 인권이나 참여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 관련 법을 정독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정책이 이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청소년 관련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침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기타 청소년 수련 시설에 근무를 하게 될 때 청소년 시설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청소년 시설 운영 지침이 여성가족부에서 매년마다 연초에 이제 보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관련 법들 중에서 바뀐 내용들이 같이 첨부해지게 되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능력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는 것부터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울 때 어디로 갈 건지,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되는지, 누가 갈 건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게 될 건지,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6하 원칙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작성을 해보고요. 그동안은 그냥 뭐 여행 가자 하면 그냥 떠났다라고 한다면 페이퍼 하나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런 계획들부터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입사를 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많지 않은 청소년 지도사 분들은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이청소년에 들어가 보시면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인증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청소년 지도사라고 한다면 한 번은 이 경험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내 거는 꼭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야 너도 유튜버 할 수 있어 라는 청소년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인증이 되어진다면 10월쯤에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지면 청소년 지도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2급, 3급 청소년 지도사가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나 이제 청소년 지도사 1급 준비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사 1급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로서 퇴직할 때까지 만약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지도사 1급은 필수 사항입니다. 1급 과목은요 5과목인데요. 청소년 연구 반복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정책론, 청소년 기관 운영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론, 이렇게 5과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인권과 참여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공부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하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마주하게 되는데 순발력 있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인 청소년 상담사 1, 2, 3급 취득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더십 학습입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중간 관리자가 되고 관장이 됐는데 저는 제 경험상 미리 정말 초보 청소년 지도사일 때부터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것, 그리고 관장이 되는 연습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 관련된 책을 볼 수 있으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책보다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배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배려라는 것이 실제 내가 리더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바로 배려인데요. 이걸 미리 초보 청소년 지도사일 때부터 노력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가 되고 청소년 수련관의 관장이나 센터장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멋진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저도 제가 좀 늦지막히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요. 청소년 분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학문적으로 조금 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가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려면 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예비 혹은 초보 청소년 지도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속으로 이런 말씀들은 하실 거예요. 도대체 뭘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그게 꼭 청소년 지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지고 훌륭한 청소년 지도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